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각종 경제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3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화학, 에너지, 비철금속 등의 업종에서 매출과 이익 등 실적이 기대됩니다. 잠시 후 증시 쏙쏙에서 알아봅니다.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 한우 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구제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 후 오후 6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전국 소돼지 농장 종사자와 관련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 사자에 힘입어서 2077선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인 코스닥도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원화 강세 국면 속에 원달러 환율은 석 달 만에 11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지난 한 주간 증시 정리하고 이번 주 투자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쏙쏙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주 우리 증시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불안하면서도 국내 네. 수출주들이 좀 끌어주는 그런 증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를 봤었을 때는 글로벌 금융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발표를 통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좀 강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미국 증시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 확산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유로존과 미국 그리고 또 이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지금 현재는 구매 관리자 지수를 봤었을 때 예상을 상회하는 좀 견조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역시도 지금 주 초반에는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는 그런 심리가 확산이 됐었는데요. 1월 수출 지표를 살펴봤었을 때는 전년 동월 대비로 지금 11.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호조세가 좀 증시를 상승하는, 그러니까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개인을 제외하고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수 있는지는 이번 주의 시장 자체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선호 심리가 몰리니까 좀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네. 어쨌든 증시도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좀 상승 출발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번 주 투자 전략에서 고려해 볼 만한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려로 작용하는 것은 미국의 신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주변국들을 통한 반발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각종 경제 지표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런 우려들을 희석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그 우려들이 희석이 된다라고 쳤을 때는 오히려 3월 달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네. 국내는 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번 1분기까지 매출뿐만이 아니고 이익까지 좀 동반 증가가 일어나는 업종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업종들로 좀 살펴볼 때는 화학, 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여태까지 좀 주도주의 역할을 해줬었던 업종들에 대한 실적이 아무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이 감세 정책을 펼칠 때는 국내 시장들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대비로는 영업 증가 이익률이 좀 높았었던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2월 한 달간은 보합권보다 조금 더 높은 강보합권 이상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 좀 짚어봐야겠죠.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지수의 흐름에 그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종목별 대응에 초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네. 실적이 탄탄해야 된다. 그래야 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맞습니다. 그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들, 미리 결제했던 수출 기업들은 지금 울상을 짓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환율 감안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달러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환 국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에 대해서는 탈퇴를 하겠다. 그리고 나프타는 재협상을 선언하면서 미국
우선의 무역 정책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중국에 이어서는 이제는 유로화까지도 지금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주, 국내 수출주에 이런 타격이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겠죠. 이에 따르면은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역설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방향 자체가 상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우려하실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현재로서는 지난해 말에 어떤 그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를 필두로 달러와의 약세도 나타나고 있고 또 신흥국 자산들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자산의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주 정말 우려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신흥 지역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대미향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일본과 독일, 중국보다는 국내의 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우선주의라는 정책에서의 피해를 조금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 네네. 그 원달러 환율 하락 기대감이 적용됐던 쪽이 이제 식음료 이쪽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 맞습니다.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증시를 봤었을 때도 식음료의 그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대해서 사조 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회사 자체는 다년간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종합식품 회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 시푸드 합병을 처음으로 사조 오양, 사조 남부엠 등의 여러 가지 인수합병 보폭을 넓혀가고 있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워크아웃 기업이었었던 대한제분까지도 지금 한국제분이죠. 한국제분을 인수하면서 예. 제분 시장으로까지의 그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주가의 향방 자체가 참치 어가의 향방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에 톤당 한 1,400불을 기록했었던 참치 어가가 최근에는 1,730불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치 어가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4월에서 8월이 어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가의 강세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으로 봤었을 때는 주가의 상승세 자체도 좀 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들이 있는데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한 지분 가치 같은 것을 제외하고서 단순 영업 가치만을 반영을 했었을 때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하는 그런 높은 그 목표 주가가 있습니다. 어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네. 어느 정도 사조 산업 측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런 영업이익 내용이다.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감된 증시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웃고 울고 하는 업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주의 강세일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주의 그동안 규제가 강세가 됐었던 것들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지입니다. 따라서 금융주 중에서도 또 특히 증권주는 미국의 증권주와 굉장히 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를 필두로 하는 금융주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그 미국의 우선주의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업종은 오늘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출주들이 조금 오늘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자,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 보은에 이어서 전라북도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에서는 구제역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부터 30시간 동안 전국 축산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오늘 전북 정읍에서도 그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정읍시입니다. 정읍시 산해면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우 48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축사에서 6마리가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당국에선 즉각 초동 방역과 함께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어제 충북 보은의 젖소 사육 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오늘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구제역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당국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발동돼 모레 0시까지 30시간 동안입니다. 이 시간 동안 소와 돼지는 물론 관련 차량과 종사자들도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 판정받은 충북 보은의 젖소들이 이미 백신을 맞은 상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젖소들이 이미 지난해 10월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검사했더니 그런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 형성률이 불과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소 항체 형성률이 97.5%라는 농식품부의 설명과는 크게 어긋나는 수치입니다. 농식품부 측은 농장주가 백신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접종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스마트폰 배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안전 기준대로 만들었는지 확인만 받으면 됐지만 안전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운데 에너지 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는 제품은 2년에 한 번씩 공장 심사를 받도록 법 시행 규칙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표준만 적용했던 휴대전화 배터리 안전 기준에 과충전, 기계적 충전 등 시험 항목을 추가해서 미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리콜 제도도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제조사가 리콜하기 전이라도 정부가 즉각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표준원은 노트7 발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앞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과 같이 배터리 구조와 공정상의 결함이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한 2018년형 산타페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산타페에는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8인치 내비게이션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현대차는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해 산타페 구매 고객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수입차 업계 최초로 월간 판매량 6,8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 결과 지난달 벤츠는 모두 6,840여 대를 팔아서 역대 최고 월간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위 BMW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판매량을 보였고 가장 많이 팔린 상위 3개 차종 모두 벤츠 제품이었습니다. 생활 가전 전문기업 코웨이의 멀티 순환 공기청정기 등 6개 제품과 아이오 케어 등 1개 애플리케이션이 독일의 2017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상을 수상한 멀티순환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 오염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해 제품 전면에 위치한 LED 램프로 표시해주고 벽면에 밀착이 가능한 타워형 디자인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원택이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섭니다.
세계 50여 개 나라에 레이저와 초음파 의료기기 등을 수출하고 있는 원택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해외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주와 유럽은 물론 중화권 등 아시아 지역 시장 개척에 나설 해외 영업 총괄 임원을 연봉 3억 원의 조건으로 모집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 뒤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원택은 180여 건의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내일부터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인 카히스토리의 조회 수수료를 최대 33.3%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소비자의 경우 현재 연간 5회까지 회당 1,000원인 조회 수수료를 700원으로 낮췄고 또 5회 초과 시 적용되는 수수료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립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